자, 오늘 이제 본 주제 하겠습니다. 대남 압박 속내 분석. 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고 하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연병을 떨거든요. 그리고 나만 이제부터 괴로울 것, 수습할 수 없는 지경. 뭔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됐다. 궁금하시죠? 뭐 때문에 이러는지. 자, 일단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넷피셜입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뭐냐면 왜 이렇게 설치냐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김정희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설치고 몇 달 전만 해도 정은이 눈치를 보던 인간들이 뭐 우리가 느끼지 않은 시기에 정은의 건강 위독 소리 들어왔고 뭐 살아있다고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김정희가 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 진짜로 뒤졌던가 건강 이상설일 수 있겠고요. 이 하나가 중요한데 바로 은희가 정치적으로 제거되고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죽었다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지. 방송에 나오는 은희가 는 맞아. 근데 그 노출 빈도가 왜 낮나? 살려둔 거지. 왜? 백두혈통으로 써먹기 위해서. 얼굴 마담으로 위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이 실권을 쥐었고 는 내부 단속용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놨다면 그리고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모든 왁구가 이 아닌 김정의 지분을 늘려감으로써 통치 권력 지분을 확보한다 그러면 내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제거했나? 김정희가 정말 실권자인가? 김정희가 지 오빠를 밀어냈나? 그거 아니라는 거지. 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남편이라고 봐요.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은 남편이 실질적으로 군부를 통해서 제압하고 그를 살려둔 채로 필요할 때마다 제한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서 대내외적인 통제가 가능하며 을 통해서 대리 수령을 한다면 그게 누굴까? 최룡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북한이 젊어졌어요. 이게 핵심이야. 대내외적인 외교의 방식이 최룡해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굉장히 민첩하며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국제적이에요. 즉 대처 관련 그리고 대중 외교 관련해서도 굉장히 젊어졌어요. 군부 지도자들부터 노동당 비서들의 라인업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 젊어진 배경을 봐야 돼. 뭐냐? 이들을 통치하는 인간들이 젊어졌다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뭐 살아있는데 전면에 나서지 않지. 이건 누구라도 납득 가능해. 근데 친조선적인 가부장적인 정서상 김여정이라는 어린 기집애가 나라를 통치하고 원수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을 인민이 받아들이고 당이 받아들이고 군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난 이거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럼 뭐야? 너무 정확하게 통제가 되고 있거든. 이 통제는 누굴 보면 되냐? 그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뇌피셜은 이렇게 굴려야 돼. 소름 끼쳐 안 끼쳐. 다르다고. 왜? 만약에 역할이 비중이 별거 아니라면 문재인과 민주당과 정당 계열 NL 계열이 저렇게 부산스러운 의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하루 이틀 아니야. 그때부터 씨부렸던 거예요. 근데 이번 때는 소위 말하는 성남 계열, 동부전선연합 그리고 NL의 팥뿌리 조직이 있거든. 뒤로 빠져버렸고 소위 말하는 뉴페이스, NL의 고정점 라인, 그게 문재인 라인이에요. 얘들의 에 대한 조처 방식을 보면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의식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야? 김여정의 말의 권세가 굉장히 지대하다는 것이지. 그게 과연 김여정으로부터 나왔냐?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김여정을 전면에 세우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의 잠수 시기, 즉 3개월 동안에 의해서 내가 판단할 때는 장악을 당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왁구를 잡았을 때 그가 누군가? 김여정의 남편 혹은 김여정을 통치 가능한 위치에 있는 자나 매우 젊다. 이렇게 저는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B를 통해서 대남 압박, 압박, 정치적 압박을 이가 이전례 없이 아주 가파르고 아주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 뭐야? 집이 건지 일주일 만에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리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시나리오처럼 인을 압박한단 말이야. 여기서 체크 포인트. 제가 총선이 끝난 이후에 12월이 갈 때 여러분들한테 예고한 바가 있어요. 난 분명 핵 도발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즉, 이 개인을 매우 괴롭힐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게 6월이야. 그게 지금이라고. 다른 이야기 같아요? 같은 이야기야. 그렇게 간다는 거지. 바삐 가는 것 같지만 가고 있는 거였죠. 그럼 제가 바라보는 노선에서는 저는 항상 12월을 강조합니다. 기억하세요. 왜 12월이냐? 이건 정해져 있어요. 뭐야? 내가 늘 트럼프의 사냥개라고 비유를 해요. 근데 바뀐 거지. 뭐야? 난 좀 더 확실한 트럼프의 개가 사실은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의 푸들이에요. 푸들. 즉, 그러니까 왜 제압당했을까? 사냥개 새끼가 주인을 가끔 물어. 근데 푸들은 안 물어. 11월은 미국의 대선입니다. 트럼프는 대내외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만 확실한 미국 내 지지 기반이 있어요. 여론 반전이 필요해. 북한의 쇼질과 북한의 문재인의 손절은 트럼프의 대선 재선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개, 돼지들 용으로는 반드시 핵을 까야 됩니다. 한반도 위기론을 반드시 조성해야 되는 숙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내지 못하면 트럼프가 절대 당선 안 돼요. 즉, 엿을 먹이고 대한민국을 엿을 먹여줘야 굉장히 내부의 위기를 대내적으로 환기시키면서 한반도 중재론자, 최근에 기사 나왔죠. 한반도 중재 운전대 시장에게 뺏긴 문재인. 즉, 대한민국의 외교 주도권은 중국에 가 있고 북한, 남한 통합 외교 주도론이 트럼프가 쥐어줘야 키맨이 되는 거야. 이게 키맨의 역할의 값어치가 높아지려 그러면 잘 나가는 나라에서는 키맨이 의미가 없어요. 뭐야? 위기여야 해. 자, 그 위기는 뭐야? 북한의 전쟁이냐? 전쟁 안 터져요. 있는 이상은 전쟁이 안 터집니다. 근데 왜 전쟁이는 도발을 하냐? 중국이야, 중국. 국가의 전쟁 명분을 한반도 내에서 핵 도발, 이게 도화선이거든. 트럼프는 지가 핵 도발을 만들어 놓고 그 핵 도화선 에치스 라인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북방, 러시아 요 핵 라인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줘야 돼. 그거는 못해. 그걸 터뜨려 줘야 사드를 들고 오고 항모를 배치하며 잠수함을 서해에다가 꼽아놓고 아가리 딱 벌리고 우리는 한반도 내의 핵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대중 압박을 하고 통제권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트럼프는 재선됩니다. 이게 트럼프로 하여금 이라는 인물을 그대로 둔 채로는 불확실성이 높았다라고 가정하면 이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사냥개가 아닌 애완견을 꼽아서 선수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세가 있어요. 나 이거 확신합니다. 그건 트럼프의 애완견이고 김정은은
그 애완견이 가지고 노는 푸들, 즉 는 트럼프의 푸들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